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의 지목을 받으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주인공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편안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 초대해서 나가는데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칭찬 잘하는 거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질책해주면 달려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칭찬 주인공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가 상패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아주 소중한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칭찬패인데 사실은 저희가 상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세한 칭찬 내용을 다 상패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 자세한 칭찬 내용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저는 늘 양기대 의원님을 늘 존경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양기대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광명 동구를 성공시킨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명 동굴이 성공하기까지 무단한 노력을 해주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의원님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기대 주십니다. 양기대 의원님,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정말 그야말로 성함 그대로 국민의 기대주다 이런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단체장 출신의 초선 의원이시죠? 존경하는 김성교 의원님은 3선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3선의 그런 반가운 그런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김성교 의원님께서 양평 군수할 때 양평이 이 수도권 경기도에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전벽해로 만들어 주신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늘 공감하고 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 속에 있는 말 답사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교 의원님, 평소에 제가 선배님으로 존중하면서 많이 따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릴레이 칭찬해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민과 국민과 또 자기가 소속한 지자체와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서로 공감해 왔지 않습니까요? 선배님께서 저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꼭 모시고 양평이건 또 우리 광명의 광명 동굴이건 거기서 식사 한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앞으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김성교 의원의 칭찬을 받은 국회의원 양기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 광명동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양기대 의원에 대해서 여쭤볼 때는. 광명 동굴은요 네. 일제시대 1912년부터 일제가 금을 캤던 금광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제가 패망해서 떠난 뒤에 개인 기업이 운영을 해오다가 72년에 수도권에 대홍수가 나면서 폐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 7월에 광명시장이 된 뒤에 그곳을 한번 직후에 가봤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기자를 했던 언론인을 했던 감으로 보니까 야 이거 하면 물건이 되겠구나. 오, 예. 광명에 랜드마크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2011년 1월에 43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고생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15년 4월에 유료화 오픈을 했습니다. 유료화 네. 개장을 했는데 참 그때 대박이 났어요. 정말 기자의 그 경험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한국기자상을 2번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달의 기자상을 7번이나 받으셨습니다. 독재 정권의 이제 끝물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요소도 많았고 네. 또 부정부패도 많았고 네. 정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현직 장관도 또 그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폭력배 두목도 제가 취재를 해서 특정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 생활이 제 인생에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넓게 하고 또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좋은 저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동구를 이 관광지로 유치하신 이 추진력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를 좀 이렇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많이 하실 텐데 초선 의원으로서 좀 가지고 계시는 목표가 남다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십니까?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국회의 시스템을 좀 배웠고 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배웠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도 해봤고 또 상임위도 해봤고 인사청문회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구 민원 사업도 해봤고 이 국회의 그런 시스템도 알고 국회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해가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구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지역구는 저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고 지역 구민들은 제 삶의 소중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과 국회 활동을 적절히 결합하고 좋아하며 사는 게 국회의원한테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좀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곳 찾아가 봤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자, 의원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실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광명 시장 때부터 생각을 해서 만든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우선 철도를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북 고속철도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연결하면 그게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또 공동 번영,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 모든 걸 걸고 티켓도 만들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피규어입니다. 세종대왕이요? 예, 세종대왕이 유대한 분이라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그 민본 사상, 세종이 꿈꿨던 세상, 그 세종의 인재 등용, 세종의 생생지락의 그 좋은 뜻을 기리는 저런 액자도 만들어줘서 제 방에 늘 놔놓고 그 뜻을 기리면서 저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으셨어요. 제가 이제 광명시장 8년을 하면서 네.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광명동도 그렇고 스웨덴에 가서 이케아도 처음 유치해왔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구나. 네. 세종대왕께서는 기본 1번은 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시민과 국민의 그 주인 되는 그것을 제1번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종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인재들을 정말 과감히 써서 그분들한테 자기의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것을 나중에 최고 지도자로서 잘 정리해서 발전시킨 그 측면을 보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도전해보고 정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세종대왕을 이제 저의 롤 모델로 정했고 제가 배워야 할 그런 리더십이라는 걸 느껴서 제가 세종의 그런 리더십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광명이 굉장히 살맛나는 곳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자부심도 많으시고 또 지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양기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서쪽이 광명시의 그 식곡 마을이고 시흥시 관임동, 무진해동 그쪽 일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입니다. 지역 도민들 많이 좋아했죠. 이 지역에 낙후된 우리의 그 많은 주거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환경들이 이제로부터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계획 발표와 불발, 이것이 수도권에서 인접해 가지고 있는 아주 노란자 땅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은 자주 발표가 됩니다. 주민들은 다소 지쳐 있습니다. 이번 그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양 의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광명시흥의 개발 계획에 대한 디테일한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 양 의원님이 지금 그 계획을 세우는 거가 완성의 단계로 잘 추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명시흥 3개 신도시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지? 다른 곳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수도권의 신도시보다 여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KTX 광명역에서 그렇죠. 차로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정부 국토부 계획은 한 7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신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자족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 체육, 보육, 교육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포함된 그런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게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집적단지라든지 배터리 집적단지라든지 네. 뭐 그런 거와 또 4차 산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첨단 그런 그 기업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직접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세계 최고의 일자리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나라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을 넘어서서 국민의 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양기대 의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냥 이게 멍하게 있다가 일본 놈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되겠어 이게? 얼마나 그 평생을 원통함으로 살았어. 한 인생을 완전 망쳐버렸는데. 당연히 이거는 진작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좀 더 일찍 진작에 이런 내용 법안을 올려서 국회를 통과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일본군 위안부 이분들 살아계실 때 빨리 이 법안이 형성이 되고 통과가 돼가지고 뭔가 일본한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게끔 해야지. 지금 후손들은 어쨌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내몰라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그해 8월 15일이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동굴 앞에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광명시장 아들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 그분들은 한이 뭐겠습니까? 일본의 사죄와 진정한 사죄와 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특히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뜻도 없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그것을 국가가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민간이나 뭐 어떤 기관들이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정식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아직도 일본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회복도 하고, 저부터 또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빨리 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1대 와서 발의한 법안들이 다른 법안들도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국민들께 소개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20건 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애착이 가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악성 댓글 피해 구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악성 댓글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런 방안들을 이번 그 법안에 담았는데, 빨리 이것이 통과돼서 정말 악성 댓글로 인해서 피해받는,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좋은 기운을 받으셨는데 이제 동료 의원에게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한 분 떠오르시죠? 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국민의힘 하면 적어도 권위주의 시대의 나쁜 정치했던 그런 정당으로 많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또 젊은 국회의원들이 더 우리보다도 더 개혁적이고 참신한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는 그 정당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바른 말도 하고 또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넘기고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 예천 출신의 김자, 형자, 동자 김형동 의원입니다. 김형동 의원님, 뭐 장점도 많으시고 제가 칭찬해야 할 부분이 막 너무 많지만 첫째, 선후배로서 잘 한번 해봅시다. 함께 화이팅! 칭찬이 세상을 바꾼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